지역 시사 흐름의 맥을 경남 도민일보가 날로 전해드립니다. 빠바빠빠빠 맥도날드. 혹시 헌혈하십니까? 제가 헌혈을 하고 싶은데 네. 제가 또 아무래도 이 성인의 반열에 올라 있기 때문에 네. 성인병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예, 그 성인. 네. 그래서 헌혈이 저는 좀 안타깝게 안 되고 있습니다. 네. 예. 뭐 저는 뭐 일부러 하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뭐 몇 분밖에 안 해봤어요, 진짜. 예. 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니까 저희 지역에 네. 최초로 이렇게 헌혈을 400회. 400회를 하신 분이 이제 나왔다고 기사 나왔던데. 단순하게 계산해도 원래 헌혈은 오늘 하면 내일 하고 막 그렇게 안 되잖아요. 예. 한 일주일 정도 텀이 있어야 되나요? 아니요, 거의 더 있어야 됩니다. 그런가요? 예. 2주일 정도 있어야 되나요? 일단 제가 알기로는 전혈을 하는 경우에는 네. 또 기간이 많이 필요하고 네. 뭐 혈장을 하시는 분들은 조금 뭐 기간이 좀 짧고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1년이 한 52주 정도 되잖아요. 예. 그러면은 일주일에 한 번도 안 된다고 했으니까 보통 아마 한 달 한 번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바짝 해도 8년, 예. 뭐 한 10년, 뭐 이 예. 정도 예. 10년 꾸준히 해야. 더 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예. 우리가 이름을 얘기했나요? 헌혈 400회의 주인공이 예. 최명 아름다운 가게 간사님이신데 이분 뭐 300회 때도 나왔고 예. 200회 때도 나왔나? 제가 예전에 좀 취재했던 저희 또 그 네. 함안에서 그 계란 파는 총각이 있는데 네. 그 친구가 이 또 최명 아름다운 가게 간사님 뒤를 막 열심히 쫓아가고 있는데 예. 400회까지 뺏겼으니까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매일 조금씩. 그나저나 그냥 단순히 헌혈을 한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 그거 자체도 엄청 대단한 네. 거지만 그렇게 할 수 있게 자기 몸을 관리한다는 것도. 예, 제가 들어보니까 네. 그 술도 먹어서는 안 되고 전날에 네. 뭐 네. 휴식도 좀 이렇게 잘 취해야 되고 네. 뭐 그렇기 때문에 그 뭐 헌혈을 무조건 단순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앞뒤로 해가지고 또 이렇게 자기 몸 관리를 해야 되고 뭐 자기 건강도 건강이지만 자기가 이렇게 제공하는 이렇게 피가 또 깨끗한 상태로 이렇게 또 제공이 돼야 되니까 그런 것도 상당히 신경 많이 쓰더라고요. 실제 최명 간사님을 보면 몸도 되게 관리를 잘 하시고 예.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근육질이라고 해야 되나? 전혀 진짜. 자, 오늘 오디오 맥도날드 36회 인사부터 하겠습니다. 경남 도민일보 이승환입니다. 예, 손유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드디어 그 우리 고향 창원의 봄에 예. 불이 들어왔습니다. 예, 그 뭐 켜진 게 제 신문에 지면에 딱 실렸더라고요. 네, 그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모니터에 불이 들어와서 이제 제대로 된 완전체 작품을 볼 수 있게 됐죠. 예. 아무래도 우리가 이전 방송에서 김혜수 기자가 직접 나와서 그럼요. 이게 뭐가 문제고. 우리 방송의 힘입니까? 신문의 힘입니까? 쓴 기자는 자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거고 신문사 국장은 국장 이 지면을 만든 국장의 힘이라고 생각할 거고 그럼 진실은 방송의 힘이죠. 방송의 힘. 우리가 방송했기 때문에 그쪽에서 귀담아 귀 기울여 들었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한 60명 들었더라고. 60명이 그쪽 관계자 있을 수 있죠. 그렇죠. 예. 자, 어쨌든 저희는 되게 기분 좋잖아요. 문제를 예. 지적했는데 이게 개선이 돼서 결과가 나왔을 때가 예. 사실 이게 언론의 역할이고 제일 기분 좋을 텐데 실제 이 문제를 지적했던 김혜수 기자 오늘은 스튜디오에 나오지 않고 스튜디오란 말 참 민망하네요. 스튜디오에 나오지 않고 전화 연결했습니다. 예. 네, 전화 연결했는데 원래 이렇게 진짜 라디오 방송 보면 전화 연결하면 그때부터 탁 시작하고 탁 연결하고 하고 있는데 미리 연결해 놓으니까 우리 아까부터 계속 킥킥거리고 우리 그런 장비가 없죠. 없습니다. 예. 자, 뭐 김혜수 기자. 네, 안녕하세요. 네, 김혜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전화 연결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드디어 작동하게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앞에 잠깐 얘기를 했는데 그 네네. 한 번 더
창원의 봄, 우리 백남준 선생의 작품을 제대로 완전체로 볼 수 있는 방법을 김혜수 기자가 직접 안내를 한번 해주십시오. 네, 창원문화재단은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7시까지 백남준 창원의 봄을 작동시키겠다고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네. 매주 수요일도 하고 만약에 혹시 내가 꼭 백남준 작품을 보고 싶다 이래 하면 창원문화재단에 직접 연락하시면 또 틀어준다고 하니까 네, 연락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가면 보고 싶습니다 하면 저쪽에 스위치 있으니까 저 켜세요 이러고 보고 그거 다 보셨으면 끄고 가세요 뭐 이런 겁니까? 그건 아니고 작품 옆에 안내판이 있거든요. 거기에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시면 네. 담당자가 이제 켜줄 겁니다. 리모컨으로 이렇게 다이소에서 산 거. 자, 그 네. 지난번에 그 지적을 하고 이게 보도가 되고 그리고 가동 결정하기까지 생각보다 그렇게 오랜 기간이 걸린 것 같진 않아요. 네, 왜냐하면 이제 그렇습니다. 보통 행정이라는 게 원래 잘못을 지적받고 고치는 과정이 되게 쉽지가 않잖아요. 네, 그렇죠.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기사가 나가고 좀 대책회의가 열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창원시랑 이거 쓴 사람 잡아요. 누가 인터뷰했냐. 참 여러 사람 힘들게 했네. 어쨌든 창원문화재단에서 이제 사실 백남준 작품이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좀 자기들이 방치한 면이 있다고 솔직하게 이야기를 했고 예. 이번 기회에 이거를 어떻게 이제 보수 유지를 할 건지에 대한 대책 회의를 열었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초반에 제가 연락을 했을 때는 이거를 지금 당장 가동을 할지 말지 결정 안 했다고 했는데 이제 최근에 이거를 매주 수요일에 그 가동을 해서 많은 시민들이 볼 수 있게 하는 게 좋겠다라는 데 의견이 모여서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고 개선하는 그 움직임에 대해서는 저 칭찬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박수할 만하죠. 네. 지금 저기 보면 그때 뭐 가동 안 되는 게 있어가지고 뭐 수리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 그러면 가동되는 게 수리가 다 끝난 상태에서 그럼 지금 저걸 가동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뭐 안 됐는데도 그냥 아닙니다, 이렇게 아닙니다. 네, 지금 아마 가서 보시면은 모니터 한두 대 정도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이게 지금 모니터가 아예 고장이 난 건지 아니면은 이게 올해 좀 그 청소를 안 해가지고 이제 먼지가 끼었던지 아니면 전선 접촉 문제인지 이런 거를 이제 지금 정기 가동을 하면서 체크를 할 거고요. 네. 그러고 난 다음에 내년에 수리 계획을 제대로 세워가지고 그 이제 완전하게 수리된 작품을 선보일 거라고 하네요. 그래도 사진으로 보니까 네. 모니터가 지난번에 80여 대 정도 된다고 했었는데 뭐 생각보다 많이 잘 들어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부품도 귀하고 또 작품 자체가 오래된 거라서 앞으로 관리하는 부분 또 고장이 났을 때 그걸 대처하는 부분들이 사실 걱정이 많이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비를 하는지도 좀 궁금하긴 하네요. 일단 제가 80여 개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다시 문의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는 93개 정확하게 셌구나. 네, 셀러났더라고요. 90여 개도 아니고 93개. 93대. 네. 네. 네, 일단 다행인 거는 창원문화재단 쪽에서 그 사이즈별로 모니터 33대를 지금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모니터가 완전 고장이 난다 하더라도 교체는 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다 해도 이제 이게 뭐 앞으로 5년 뒤에 어떻게 될지 10년 뒤에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거니까 일단은 창원문화재단 쪽에서는 직원들을 그 백남준 작품을 소장하고 있는 기관들의 출장을 보내가지고 실제로 그쪽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한 다음에 좀 그거를 벤치마킹해서 관리를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먼저 좀 선빵을 날리는 게 어떻겠냐.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이 모니터가 오래되고 구할 수 없는 게 문제이니까 아예 그냥 우리 창원에서 이제 LCD 모니터로 전부 다 바꿔버리는 게 어떻겠냐 얘기를 했는데 뭐 재단 쪽에서는 누가 그
그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다느냐 이 문제인데 자기들은 아직 자신이 없다고 그렇게 답변을 해왔습니다. 그렇네요. 저번에 근데 그때 백남준 선생께서 뭐 돌아가시기 네네. 전에 그렇게 뭐 시대가 바뀌면 그렇게 바꿔야 된다 또 말씀하셨는데도 또 네, 그게 맞아요, 또 맞아요. 막 쉽지 않아 보네요, 그게. 네, 왜냐면 그 이번에 사실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최근에 이제 백남준 작품을 유지 보수하는 계획을 세웠을 때 그 거의 뭐 전 세계가 주목을 했을 거예요. 저 사람들이 어떻게 수리를 할 건지. 근데 거기서 나온 결론이 원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3년 동안 계획을 세우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렸기 때문에 아마 그 결정과 전혀 다른 결정을 내리는 게 좀 쉽지는 않은가 봅니다.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네. 선생님이 질문해라라고 했을 때 질문해도 되는데 누가 질문하느냐는 또 네. 다른 문제니까. 그렇죠. 네. 어쨌든 지적했던 문제가 개선이 됐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네네. 그 맞습니다. 기자가 일하면서 제일 보람 있을 텐데 본인 자랑을 하시죠, 그냥. 아니 뭐 너무 듣기 싫으면 제가 편집을 할 테니까. 아유, 쑥스럽지만 저렇게 이제 훌륭한 작품이 잠들어 있는 것을 보고 네. 기자로서 지나칠 수 없어서 기사를 썼는데 다행히 행정에서도 뭐 이런저런 핑계 대지 않고 흔쾌히 자기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이걸 수정하고 그 결과가 이제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어서 저는 뭐 매우 뿌듯하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여기에다 이제 제 살짝 아이디어를 하나 딱 얹으면 네. 그 수요일만 이렇게 뭐 틀어주고 뭐 원하면 틀어준다고 네. 했는데 차라리 그러지 말고 한쪽에 거기 저 오락실처럼 동전을 500원을 탄다면 한 네. 1분 동안 가동되고 꺼지고 이런 식으로 만들면 무슨 전자제품이든 껐다 켜고 할 때가 제일 제일 전력도 많이 그렇죠. 들고 하는데 그렇죠. 일단 아이디어는 제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그 출입처에서 욕 듣습니다. 어쨌든 수고했고요. 또 다음에 좋은 내용으로 같이 또 얘기하고 또 뭔가 바꾸고 그랬으면 좋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진주 아파트 방화 살인 사건 범인인 안인득이 최근 국민 참여 재판을 통해서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예, 그게 이게 저희 차원지법에서 이게 재판을 했었죠. 그렇죠. 국민 참여 재판 자체가 그렇게 흔한 방식이 아니잖아요. 예, 그 최근에 그 국내에 나온 배심원들이라는 영화에 아마 처음 국민 참여 재판에 관련된 그걸 모티브로 딴 영화가 나온 것 같은데 하여튼 뭐 좀 보니까 뭐 좀 관심은 있더라고요, 그쪽으로. 그 네. 국민 참여 재판이라는 게. 어쨌든 이 사건 자체가 워낙 끔찍했었고 그리고 범인도 너무 유명한 데다가 관심이 집중되는 내용이기도 했고 국민 참여 재판이라는 좀 독특한 방식으로 재판을 진행한 만큼 이 과정을 취재한 그 김희곤 기자를 연결해서 상세한 이야기를 좀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김희곤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전국적으로 좀 많이 유명하긴 하지만 안인득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먼저 해주십시오. 그 안인득은 4월 17일이었죠. 그 진주 한 아파트에서 네. 이제 새벽 4시 25분께 자기 집에 불을 지르고 대피하던 주민들에게 이렇게 칼을 휘둘러가지고 5명을 살해하고 네. 또 4명을 살해하려던 혐의, 그러니까 살인 미수를 말한 거고요. 네. 그리고 두 명에게 흉기를 휘둘러서 특수상해를 입히고 그리고 또 대피하던 주민이 11명이 이제 연기를 마셔서 다치게 한 혐의 네. 이런 것들로 이제 재판에 남겨졌고요. 그 재판에는 그 이번 그 4월 17일 사건 말고도 지난 1월에 그 자활센터에서 관계자 3명을 폭행한 혐의하고 그리고 진주의 어떤 주점 앞에서 그 주점 업주와 그 차량 운전자한테 이제 그 투수 폭행한 혐의 그리고 그때 그 사람들의 물건을 이제 자기가 던져서 손괴한 혐의 뭐 이런 것들로 같이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그렇네요. 근데 왜 국민 참여 재판을 이렇게 해가지고 진행을 하게 됐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네, 그거는 사실 정확하게 알기는 어려운데 이제
기본적으로 형사사건을 재판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헌법은 피고인의 권리 보장을 위해서 이렇게 국민참여 재판을 하겠느냐라고 안내를 해줘요. 안내를 해줬는데 안인들은 이제 자신이 좀 이렇게 억울하고 또 불이익을 당해왔고 그런 것들을 좀 하소연하고 싶은 기회가 될 수 있겠다라고 판단했을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럼 피고가 원하면은 누구든지 국민참여 재판을 할 수는 있는 건가요? 네,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으로 인해서는. 근데 대부분 하지 않죠. 잘못이 클수록 이제 일반 국민들이 재판에 참여하는 거기 때문에 그분의 의견도 반영이 되는 거기 때문에 대부분은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안인득은 이제 자기가 억울한 걸 좀 알리고 싶었던 것 같은데 이제 자기가 그 국민참여 재판을 원했고 그래서 진행됐습니다. 일단 사형이 선고가 됐는데요. 그 사형을 선고한 주요 근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이제 재판 자체에서 그 유무죄를 다투진 않았어요. 누가 봐도 이제 유죄가 명확한 거고 그래서 이제 사실 그 사형이냐 무기징역이냐 뭐 둘 중에 하나에서 이제 진행이 될 상황이었는데 네네. 검사는 이제 안인득이 이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하고 일겠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네. 변호인은 이제 안인득이 심신미약 상태였다 그 당시에 이제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네. 그 재판부의 판결을 자세히 들어보면 이제 심신미약으로 상태에 보이기는 하지만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해서는 뭐 어느 정도 준비한 계획성이 인정된다 이렇게 판결한 거고 그에 따라서 선고가 이제 사형으로 나왔습니다. 그 재판 뒷 얘기가 좀 궁금합니다. 오늘 저희 그 경남도민일보에도 기사가 이렇게 정리됐는데 그 뒷 얘기를 좀 한번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검사가 보통 일반적으로 재판 과정에서 자기 개인적 감정을 드러내는 일이 굉장히 드물기는 한데 오늘 기사를 보면은 검사가 울컥했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거에 대해서 먼저 좀 얘기를 해주시죠. 그 모두에 설명했듯이 이제 국민참여재판인데 그 배심원들이 있잖아요. 네. 배심원들이 일반 국민들인데 무작위로 추첨되신 분들인데 이제 이분들에게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이 검사분께서 이제 여성분이셨는데 이제 피해자들이 이제 어떻게 살해당했는지 뭐 누가 살해를 당했는지 뭐 이런 걸 이제 쭉 설명을 하다가 이제 12세 아동 이제 초등학생이었는데 이제 초등학생이 뭐 이렇게 살해가 됐다 이렇게 이 부분을 설명하다가 이제 갑자기 좀 울컥하면서 이제 눈물을 보였고 그 이후에도 사실 그 피해자 유족을 이제 증인 신문으로 하면서 유족의 상황 이제 힘든 상황 뭐 그리고 가족을 잃은 심경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하면서 또 많이 울기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배심원들도 그 얘기를 들으면서 눈물을 보이시는 분이 좀 많았습니다. 감정이입이 많이 됐네요. 그러니까 다른 사건에 비해서. 그리고 그 변호사도 변호하는 과정에서 뭐 나도 이거 하고 싶지 않다 이런 얘기를 좀 도발적으로 했다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그 이제 3일 내내 재판을 지켜보면서 이제 변호인들도 이제 심신미약을 주장했는데 그 바탕으로 됐던 게 이제 안인득과 이제 의사소통이 힘들다. 모든 얘기를 이제 모든 대화가 정상적으로 끝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를 수차례 했었거든요. 이제 그리고 변호사가 그 재판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최후 변론을 하는데 이제 변호사는 안인득이 심신미약이었다. 이제 이런 걸 좀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고 이제 무기징역을 선고해야 된다는 취지로 이제 설명을 쭉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걸 듣던 안인득이 갑자기 발끈했어요. 이제 발끈하면서 왜 변호인이 지금 뭐 하냐? 내 편 안 되고 나를 왜 정신력 있는 것처럼 몰아가고 지금 뭐 하는 거다? 내가 억울하고 불이익 당했던 거 하소연했던 것도 이런 거를 변호를 해줘야지 뭐 이러면서 소리 질렀어요. 네네. 그러니까 그 순간 갑자기 변호사가 저도 하기 싫어요.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욱하셨네 또. 네, 욱하셨는데 이제 그 변호사도 이제 그 재판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취재진들한테 이제 자기가 변호인으로서 좀
이게 이전에 자기 네. 사람인데 네. 좀 순간적으로 좀 경솔한 행동을 한 것 같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반성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하셨고요. 그렇더라고요. 그 재판을 쭉 지켜보면서 검사나 변호인이나 배심원이 아니라 취재를 하는 입장에서 김희곤 기자가 봤을 때는 좀 느낌이 어땠나요? 제가 이런 부분 말씀드리기 좀 조심스럽긴 한데요. 네. 제가 볼 때 느꼈던 점은, 안인득이 만약에 그 판사가 한번 질문했었어요. 네. 반성하고 있느냐, 음. 후회를 하고 있느냐, 이런 취지로 질문했는데, 네. 그 안인득이 내가 잘못을 한 것은 인정한다고 여러 번 말했다. 네. 그리고 뭐 국가에서 적용하는 대로 받아들이겠다. 이제 이거는 아마 이제 처벌을 하면 이제 처벌받겠다 이제 이런 뜻인 것 같은데. 네. 사실 그 태도가 그렇게 진지한 듯게 반성을 한다거나 뉘우친다거나 이런 뉘앙스는 전혀 아니었거든요. 네. 제가 본 느낌은 그렇습니다. 네. 네. 안인득은 반성한다는 사고 자체를 못하는 사람 같아요. 아. 근데 지금 저 안인득이 계속 뭐 억울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네. 혹시 뭐 항소는 할 것 같은 게 보이십니까? 항소는 그 변호인이 이제 밝힌 게 피고인하고 이제 상의한 후에 항소를 하겠다 이렇게 말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판사도 이제 이 선고가 사형이기 때문에 항소권을 포기하면 안 된다 이렇게 안내를 했었고요. 아. 네, 네네. 근데 정확하게 법적 절차로는 항소 기간이 7일인데 네. 그 이 기간에 항소장이 제출되지 않으면 아마 이대로 형이 확정되는 것 같아요. 그렇네요. 네. 그럼 그 재판도 이렇게 국민참여재판으로 이렇게 진행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2심도 국민참여 재판이 되나요? 항소심부터는 국민참여 재판이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뭐 어쨌든 이게 3일 동안 진행된 재판인데 네. 가까이서 보면서 취재도 취재지만 또 여러 가지로 감정적으로 힘든 부분도 있었을 거라 짐작이 되네요. 어쨌든 고생하셨고 많았습니다. 예. 고생하셨고 또 다음에는 좀 워낙 부서 자체가 이렇게 골치 아픈 일이 많은 부서라서 좀 좋은 재밌는 일로 또 인터뷰하면 좋겠는데 다음에 좀 재밌는 일로 한번 이야기했으면 좋겠네요. 네, 꼭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요. 수고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이 우리 앞서 예고한 적이 있는데 퀴어문화 축제가 열린 날입니다. 예. 창원 광장 일대에서 열리는 거고요. 예. 네. 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뭐 찬성하시는 분도 많고, 네. 반대하시는 분도 많고. 기대, 걱정이 딱 섞여 있더라고요. 네. 기대와 걱정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경남에서 처음 열리는 퀴어문화 축제인데다가 그리고 반대쪽에서는 이게 이제 열려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쪽의 사람들도 같은 장소에서 근처에서 집회 신고를 한 상태니까 기대 반 기대가 되면서 그 걱정이 걱정 되기도, 반. 예, 걱정이 네. 되기도 하죠. 예. 퀴어문화 축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서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거는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퀴어 문화 축제 이거 자체에 대해서 내가 뭐 찬성한다 반대한다 그래서 열려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 생각은 일단 접어두시고 우리가 다양성을 받아들이는 지역 사회의 수준이 어느 정도까지 갔는가. 저도 그게 참 궁금합니다. 네. 어느 정도까지 포용을 할 수 있는지. 네. 예. 어쨌든 이런 동성애나 성소수자들이 지향하는 어떤 취향이나 이런 거를 용납하지 못하고 이거를 막아야 된다라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 그리고 우리가 어떤 가치라는 거를 가치가 한 사회를 지배하고 있을 때 그 가치에 어긋나는 사람들을 용납하지 않았던 시대가 있습니다. 예. 네, 종교적 가치에 맞지 않는 사람을 배격하고 뭐 심지어 죽이기도 하고 종교 재판을 통해서 하기도 하고 예, 그런 시대가 얘기를. 있죠. 예. 중세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가. 예. 예, 뭐 봉건 시대. 그리고 왕이 마음에 안 들으면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죽일 수 있었던 시대. 그런 시대가 있었죠, 분명히. 예. 그런 시대를 넘어서 한 사람이 시민으로서 인정받고 하던 그 시기로 넘어오는 때가 이제 근대가 되는 거죠. 예, 그렇죠. 그건 뭐 현대도 아니고 미래도 아닙니다. 근대입니다, 근대. 예. 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의 자유가 내 자유랑 겹치지만 않으면 그리고 그게 겹치면 서로 조율을 해야 될 문제지
내 가치와 저 사람 가치가 맞지 않는다고 해서 어느 한쪽을 배격하거나 차별하거나 공격한다라는 거는 그건 근대시민이 아닌 거죠. 예. 네. 뭐 그게 뭐 옳다는 건 아닌데 네. 우리가 뭐 또 그렇다고 해서 뭐 지금 뭐 국교가 있어가지고 뭐 종교적으로 예. 그게 막 문제돼가지고 뭐 그런 걸 뭐 나라에서 못하게 하는 그런 지금 뭐 우리가 그런 나라도 아니고 네. 뭐 종교 자유도 있고 뭐 모든 자유가 다 보장되어 있는 가운데서 그걸 뭐 배격하고 이렇게 배척을 한다는 거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찬성하지 않는다라는 건 괜찮아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반대한다. 그것도 하나의 가치잖아요. 근데 그 이유로 다른 사람을 배격하거나 공격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경남도민일보도 최근에 성소수자에 대한 이해를 넓히자라는 기획들을 쭉 몇 차례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당사자들조차도 자기를 드러내거나 이런 데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럽더라고요. 예. 네. 그런 부분에서 그런 분들이 최소한 같은 사회에서 살면서 겁은 좀 안 먹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 저희도 그래 거죠. 뭐 예건이 되면 큐 축제를 저희가 영상 취재를 또 좀 하고 싶고 네. 그랬는데 다들 뭐 분위기가 네. 좀 드러내기가 좀 사실 좀 아직까지는 사회가 좀 그게 뭐 포용이 안 그렇습니다. 되니까 네. 뭐 그래가지고 조금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거부를 아직까지는 좀 뭐 촬영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많이 거부를 하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저희도 조심스럽습니다. 어찌됐든 여러 차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다양성을 인정하는 경남 지역 사회의 수준이 어디까지 왔는가를 내일 행사에서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본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죠. 예. 네. 그럼 지금까지 저는 경남도민일보 이승환이었습니다. 예. 오늘 꽤 많은 내용을 오늘 다루고 있는데 제 다음 주 휴가거든요. 이거 일주일 동안 계속 들으란 말입니까? 아니요. 이 긴 거를 잘라서 들으세요. 그 시험시험 이렇게 일주일 이렇게 들으시면 됩니다. 네. 예, 손유진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디오 맥도날드를 들을 수 있는 경남도민일보 채널 구독 부탁하고요. 페이스북 맥도날드 페이지 좋아요도 부탁합니다. 맥도날드는 페이스북 페이지와 이메일 맥@idomin.com으로 소통합니다. 저는 경남도민일보 이혜영입니다.